은퇴 후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몸의 속도는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장에서 은퇴했고 비슷한 재산과 생활을 했는데도 누군가는 산책을 하며 밝게 웃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 속에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일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을 만든 단 하나, 식탁 위의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와 국내외 노화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전직 은행원 김경수 씨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직후만 해도 몸이 가볍고 시간도 여유롭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방식도 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은 일정한 식사 시간과 메뉴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것,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로 식탁이 채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단 음식과 가공된 간식이었습니다. 아침엔 달콤한 빵, 오후엔 과자나 커피 믹스, 저녁엔 입맛을 살린다며 단맛이 강한 반찬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노화를 자극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전직 중학교 교사 박정혜 씨의 식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씨 역시 처음엔 편한 식사를 찾았지만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오르는 걸 보며 식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맛을 줄이자. 그 한 가지를 바꾸자 놀랍게도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했고 과일을 대신 먹거나 빵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달지 않은 요거트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 피로는 사라지고 무엇보다 얼굴의 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어지는 건 운동 때문이 아니라 식탁 때문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식탁 위의 당이었습니다. 노화 연구를 보면 당은 우리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식품으로 지목됩니다. 혈관이 상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고 신장, 심장, 췌장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단 음식이 노년의 마음, 몸 생활을 함께 늙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가 많을수록 세포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노화 지표로 불리는 AGS, 즉 당독소가 빠르게 쌓입니다. 이것은 관절의 통증, 피부 탄력 저하, 근육 회복력 저하, 피로감 증가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 과다 섭취, 염증 증가, 혈관 노화, 신체 노화 가속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 씨의 경우가 바로 그 흐름이었습니다. 은퇴 7년 차 즈음에 그는 고혈압과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삶이 축소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그에게 운동보다 먼저 식탁을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자리 잡은 뒤였습니다. 반대로 박 씨는 은퇴 10년 차에도 노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친구들과 걷기 모임에 나가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갑니다. 병원에서 혈관 나이를 측정했을 때 50대 후반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에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식단이 바뀌니 마음이 먼저 젊어졌어요. 움직이고 싶어지고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당을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노년의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촉매입니다. 특히 은퇴 후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단 음식이 들어오면 신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은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숨어 있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는 것에도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을 참는 것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국 은퇴 10년의 차이는 거창한 운동, 비싼 영양제, 특별한 치료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반복된 작은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시간을 갈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때 단 음식을 줄였더라면 지금처럼 약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다. 반면 박 씨는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10년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우리의 노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식탁에 올려놓는 음식들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쌓여 어느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꿔놓을 뿐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바꾸면 1년 뒤가 달라지고 식탁 하나만 바꾸면 10년 뒤 인생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선택이 올라갈까요? 그 선택이 바로 은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만드는 첫 번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묘한 거리감을 가진 세월이지만 이 10년 동안 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을 은퇴자들의 경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수면이 충분하느냐 같은 요소들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은퇴 이후 건강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변수는 식탁 위에 무엇이 오르느냐였다. 이 말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것일 뿐이다. 은퇴 생활에서 식습관은 가장 자주, 가장 지속적으로 몸에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며 약이나 운동보다 먼저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식탁 위 단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 전직 은행원 김경수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은퇴 전까지는 정해진 출근 시간과 회사 식당의 규칙적인 식사가 그의 몸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식탁은 편의성과 즉각적인 만족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입맛을 당기는 단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달콤한 음식이 주는 만족감은 퇴직의 허전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날그날 기분을 달래주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회상한다. 하지만 신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은퇴 5년 차부터 혈당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중 중성지방도 높아졌다. 다리가 무거워 평소 즐기던 등산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이유를 모르겠는 피로감이 누적됐다. 결국 7년 차에 들어서자 그의 몸은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어느 순간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얼굴의 윤곽과 피부는 탄력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졌고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전직 교사 박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10년을 살았다. 그녀도 은퇴 직후에는 익숙한 생활 패턴을 잃고 일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어느 날 받았던 건강검진이 그녀의 식탁을 바꿨다. 혈압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수치가 나오자 그녀는 마치 미래를 미리 본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과감하게 식탁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달콤한 간식은 끊었고 아침 커피에 넣던 설탕을 없앴으며 반찬의 양념도 줄였다. 초기에는 단맛이 주는 만족감이 사라져 허전함이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왔다. 3달 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일으켜 세워지는 느낌, 피곤함을 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기를 주었다. 걷기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먼저 말했다. 얼굴이 화사해졌다고, 걸음이 빨라졌다고,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그녀는 얘기했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줄였던 당 섭취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고. 노화 연구는 이 두 사례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우리 몸은 단맛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AGS, 즉 당독소가 쌓인다. 이 당독소는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세포의 회복 속도를 늦추며 관절과 근육의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킨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당이 더 빠르게 혈관을 공격한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당 섭취가 많을수록 혈관 내벽이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뇌 기능 저하, 신장 기능 부담, 심혈관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년기에 당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능력과 노화 속도를 동시에 앞당긴다는 데 있다. 의사들이 은퇴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식단 점검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씨의 경우는 이 과정을 몸으로 겪은 사례였다. 그는 노화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반복되던 한 가지가 조용히 쌓여온 결과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내가 늙어 보인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박 씨의 삶은 식탁 한 가지 변화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속도까지 바뀌게 만든 사례였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먼저 젊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면 기력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이 살아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식탁은 그 연결고리의 출발점이 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먼저 식탁을 돌보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왜냐하면 운동은 하루 1시간일지 모르지만 식사는 하루 3번이고 식사 습관이 만들어낸 생리적 신호는 24시간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탁에서 바뀐 습관은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다. 생활이 단순해지는 시기일수록 식탁은 더 큰 영향을 발휘하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이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10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활기차게 걸으며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는 10년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은퇴자들은 말한다. 그때 식습관만 조금 일찍 바꿨더라면 지금은 다르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나의 인생을 다시 앞으로 흐르게 만들었다고. 결국 이 차이는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나온다. 당을 줄이는 한 가지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게 하며 결국 삶의 속도를 뒤흔든다. 우리가 젊어 보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은퇴자들의 10년이 증명하고 있다. 은퇴 후 10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오늘 식탁에서 시작된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걸음과 표정과 기운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깊게 삶을 흔든다.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올리는지가 10년 뒤 우리 모습의 밑그림이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을 꾸준히 지키는 용기다. 당신의 젊음은 어쩌면 오늘 식탁 위에서 그 첫걸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